여러분은 헬스 초보자인가요? 중급자인가요? 그런데 잠깐, 내가 헬스 초급자인지 중급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인증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번에도 스타팅 스트렝스의 저자 마크리 피토의 차트를 활용해보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체중 70kg 중반의 남자는 스쿼트 113, 데드 133, 벤치 85로 합계 331kg 이상이면 중급자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체중이 70kg가 좀 넘는다면 3대 중량 330kg 이상이면 중급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3대 중량 하나로만 초, 중, 고급자를 나누는 건 모든 상황에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체중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헬스 중급자라면 이제부터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몸에 틀이 잡히고 근력과 근신경, 운동 경험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중량을 사용하고 운동의 가지수도 적절한 선에서 늘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보자 운동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급자 이후에 정체기에 빠지는 게 근력이 좀 붙었다고 해서 이 운동 저 운동 기웃대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초보자는 벗어났다, 나는 이제 중급자다 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운동 하지 말고 이번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운동만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이거 저거 잡다하게 할 때보다 훨씬 근육이 빠르게 붙을 것이고 여러분이 초보자 때 느꼈던 하루가 다르게 몸이 쑥쑥 좋아지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가슴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급자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가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초보자에게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추천했지만 여러분이 중급자라면 사실상 벤치 프레스 하나에 몰빵해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플랫 벤치 프레스 하나면 끝나는데요. 벤치 프레스는 최대 중량을 사용하여 가슴의 상중 하부를 한꺼번에 타겟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덤벨에 비해서 컨트롤에 신경을 덜 써도 되고 부하를 최대한 거는 것에만 집중해주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삼두근이나 전면 삼각근도 개입되어 함께 발달할 뿐만 아니라 기량근인 등판에도 꽤나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급자 수준에서는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주기만 해도 가슴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잘 먹습니다. 딥스 정도만 추가한다면 아랫가슴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 운동으로 추천했던 체스트 프레스는 이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선피로 때려주고 벤치를 할 수도 있고 벤치를 다 때리고 나서 줍자는 용도로 체스트 프레스를 조져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벤치프레스의 앞뒤에 붙여서 맛있게 흡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치프레스는 8회에서 12회 반복 횟수가 가능한 무게로 5세트를 수행하는 것이 스탠다드이긴 한데요. 이때는 세트가 한 2분 정도 휴식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3대 운동에 포함되는 빅리프팅 종목인 만큼 살짝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중량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5회 미만으로 고중량을 통해 가슴뿐만 아니라 상체, 협응력 전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 운동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상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등 근육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등 근육하면 광배근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기립근, 대원근, 승모근 등 많은 근육들이 넓은 등판을 오밀조밀하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풀업이 최고의 등 운동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풀업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광배근을 중심으로 모든 등 근육에 자극을 세려줄 수 있습니다. 헬스하는 사람도 맨몸 운동하는 사람도 풀업만큼은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는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인데요. 물론 풀업이 최고의 등 운동이긴 하지만 수직 운동이라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수평 운동을 추가해주면 등을 더욱 두께감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암 덤벨 로우가 제격입니다. 덤벨 로우는 한쪽씩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므로 광배근을 끝까지 수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 조절도 쉽고 무엇보다 바벨 로우에 비해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량도 금방금방 느는 편이고요. 다만 이와 같이 등 운동을 할 땐 악력이 털려서 등 근육보다 전환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런 스트랩을 착용하면 등에 자극을 몰빵하기 좋습니다. 이건 로우뿐만 아니라 모든 등 근육 운동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쯤 마련해두면 뽕을 뽑고도 남습니다. 악력을 보조해주는 퀵그립 스트랩에 대한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업은 최대 반복 횟수의 대략 7-80% 강도로 5세트를 세트가 한 2-3분의 휴식을 두고 진행하고 원암 덤벨 로우는 좌우 각각 8회에서 12회 반복 횟수가 가능한 무게로 4-5세트 수행하고 2분 정도 휴식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와 같이 가슴과 등을 마쳤다면 이제는 어깨와 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가슴 등 운동할 때 협응근으로 참여했으니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로 예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어깨 운동부터 알아볼까요? 남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위죠. 여러분이 초보자 때 머신 프레스로 어깨 근육의 감각을 잃었다면 이제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의 중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는 더욱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다만 프레스류의 운동은 어깨 전체를 활성화하지만 아무래도 자극이 어깨 전면에 몰빵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볼륨감 넘치는 어깨뽕을 만들려면 측면과 후면을 각각 따로 타겟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깨 측면은 역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어깨 후면은 원암 리버스 플라이만한 운동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어깨 측면 운동이 사레레라는 건 아마 이견이었겠지만 후면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후면 삼각근 운동인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의 경우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허리를 숙이는 동작의 특성상 상체 고정이 안 돼서 후면 자극 잡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리버스 플라이도 양팔로 할 수 있으나 승모근의 자극을 뺏기기 쉬워서 한 팔로 해주는 걸 권하는 것인데요. 이건 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어깨 후면이 푹 꺼지면 바람 빠진 공 같으니까 절대 빼먹지 말자고요. 밀리터리 프레스와 사레레는 10회씩 5세트를 수행하고 세트간 1, 2분 휴식을 갖고 원암 리버스 플라이는 중량을 더 낮춰서 좌우 각각 12회씩 5세트를 수행하고 세트간 2분 휴식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번엔 팔 근육을 키워보겠습니다. 옷 밖으로도 보이는 부위니까 빼놓을 수 없죠. 이두근은 역시 바벨 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이두에 가장 큰 부하를 때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에 덤벨 해머 컬까지 추가하면 시각적으로 이두근의 역할을 보조하는 상완근과 요골근 같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훨씬 완성도 있는 이두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벨 컬은 6, 8회 가능한 중량으로 5세트를 하고 이어서 해머 컬은 12에 5세트 수행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3두근의 경우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처럼 머리 뒤로 넘기는 동작을 추가해줘야 3두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장두를 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발굽처럼 발달된 외축들을 위해서는 로프 푸시다운 같은 쥐어짜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로프는 그립을 자유롭게 비틀어줄 수 있으므로 외축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공략해줄 수 있습니다.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로프 푸시다운 각각 8회에서 12회 가능한 중량을 설정해서 5세트 수행해주고 세트간 1, 2분 휴식을 두기를 권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체 운동은 대부분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미는 동작인데 대부분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은 관절이니까요. 허벅지가 통나무만한 사람도 손목은 가늘거든요. 거기에 100kg가 넘는 하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게 당연하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은 리스트 서포트로 손목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면 부상도 막을 수 있고 리프팅 중량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체 운동의 마지막인 복근 운동입니다. 사실 중급자 정도 됐다면 어지간한 플랭크나 싯업 정도는 오래 해도 간에 기별도 안 올 것이므로 앱스 롤아웃이나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세게 때려줘야 하는데요. 앱스 롤아웃과 행잉 레그레이즈는 복근의 근전도 검사에서 항상 1, 2위로 거론되곤 합니다. 롤아웃은 상체가 펴졌다 접히는 과정에서 복직근과 내부의 복횡근 전체에 저항이 걸리고 사선 방향으로 틀어서 진행하면 복사근까지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복근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벽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10회 1세트 정도 워밍업을 해주고 점차 거리를 늘리면서 8회, 6회, 4회씩 횟수를 줄여나가면 안전하면서도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행잉 레그레이즈는 철봉에 매달린 상태에서 오직 복근의 힘으로 인체에서 가장 큰 하체 근육을 끌어올려야 하므로 복부 전체에 엄청난 자극을 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끌어올리는 게 버거울 수 있는데요. 처음엔 무릎을 굽힌 행잉 니레이즈로 10회 5세트를 수행하다가 강도를 높여 행잉 레그레이즈로 10회 5세트를 수행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중급자 운동의 마지막 부위인 하체를 자극해줄 차례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체에 있어서 스쿼트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셧업앤 스쿼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스쿼트는 전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화중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신의 근신경과 파워를 통합적으로 발달시켜주고 몸을 두텁고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말하자면 스쿼트는 최고의 하체 운동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전신 운동인 것이죠. 여러분이 스쿼트만으로 충분한 볼륨감을 만들 수 있으나 하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략하려 한다면 레그 컬과 레그 익스텐션을 조합하면 허벅지의 앞뒤를 쫙쫙 갈라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6회에서 8회 반복 횟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5세트를 수행하고 세트간 3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갖고 뒤이어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을 추가한다면 각각 12회에서 15회씩 5세트 수행해주기를 권합니다. 다만 하체 운동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관절이 생활하면서 구조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러한 리슬리브 형태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주변에 열과 압박력을 제공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조금 더 다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리슬리브 무릎 보호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중급자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동을 조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에 알려준 중급자용 운동 위주로 루틴을 바꿔서 진행한다면 그동안 잡다한 운동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리프팅 스킬도 향상되어 조만간 3대 5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